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이 모든 전자기기들 안에 사실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접착제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솔더라고 불리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어떻게 우리 기술을 완전히 바꿔놓고 또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과학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첫째,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라는 게 대체 뭔지. 둘째, 왜 하필이면 납이 문제였는지. 셋째, 그럼 납을 대신할 물질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넷째, 솔더링. 그러니까 이 납땜이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과연 이 새로운 솔더가 튼튼한지 그 신뢰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첨단 기술을 바로 뒤에서 아주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숨은 영웅. 과연 솔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아니면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정말 빽빽하게 들어찬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품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딱 붙어서 또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걸까요? 네, 그 정답이 바로 솔더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미경 사진 좀 보세요. 솔더가 녹아서 만들어낸 이 작은 금속 다리. 정말 신기하죠? 바로 요 연결 부위가 부품들을 물리적으로 꽉 잡아주는 동시에 전기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역할까지 해내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완벽해 보였던 솔더에 사실은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죠. 도대체 전통적으로 쓰이던 솔더 재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무려 4,500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연 솔더로 바뀌기 전에 미국에서만 단 1년 동안 전자제품 솔더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납의 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거보다 3배는 더 많았다고 하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했습니다. 납은 유독성 중금속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수많은 전자기기들, 거기서 나온 납이 땅으로,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엔지니어들이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기존에 쓰던 납솔더가 사실 성능 면에서는 거의 완벽했거든요. 값도 싸고 녹는 점도 낮아서 다루기 편하고 성능도 기가 막혔죠. 그런데 이걸 대체를 할 새로운 물질은요? 당연히 독성은 없어야 하고 성능은 기존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좋아야 하고 신뢰성도 높아야 하고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야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과학자들의 위대한 탐험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접착제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죠. 그럼 대체 좋은 솔더의 조건이 뭐였을까요? 이 기준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첫째, 기존의 생산 라인을 그대로 쓰려면 녹는 점이 비슷해야 했고요. 둘째, 생산 속도를 늦추면 안 되니까 빨리 녹고 또 빨리 굳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금속 표면에 쫙 하고 잘 퍼져서 단단하게 결합하는 성질. 이걸 습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좋아야 했죠. 물론 물리적인 튼튼함은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 그대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후보 물질들이 쭉 나와 있죠. 마치 까다로운 오디션 같았어요. 독성은 당연히 없어야 하고 비용은 적절한지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할 만큼 흔한 물질인지 이 모든 걸 따져봐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인듐 같은 경우는 성능은 참 좋은데 너무 비싸고 귀해서 탈락이었죠. 그리고 수년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마침내 최종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바로 주석, 은, 구리를 섞은 우리가 SAC 합금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합금이 성능과 신뢰성, 비용 모든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업계 표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재미없죠.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SAC 합금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은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면 은을 덜 쓰고도
아니, 아예 안 쓰고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숙제를 풀어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솔더는 어떻게 금속 표면에 그렇게 착 하고 달라붙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솔더링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플럭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화학 세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 표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랑 만나서 얇은 산화막이라는 때가 껴있거든요. 이 때가 있으면 솔더가 제대로 붙질 않아요. 플럭스는 바로 이 때를 싹 씻어내서 표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합은 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1단계, 플럭스가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단계, 녹은 솔더가 그 깨끗해진 표면 위를 쫙 하고 적신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솔더와 금속이 만나서 아예 새로운 화학적 결합층을 만들어낸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B가 바로 솔더가 표면을 쫙 덮는 습윤 과정이고요. C가 바로 그 경계면에 생기는 금속간 화합물 층입니다. 저는 이걸 화학적 악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이 얇은 층이야말로 2개의 다른 금속이 원자 단위에서 서로 손을 꽉 잡는 진짜 배기 결합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독성도 없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 새로운 무연 솔더 과연 예전에 쓰던 납솔더만큼 튼튼하고 오래 버텨줄까? 바로 신뢰성의 문제죠. 이거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그래서 떨어뜨려도 괜찮아? 실수로 폰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을 때 그 충격을 이 작은 솔더 연결 부위가 과연 견뎌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테스트를 합니다. 바로 제데크 낙하 테스트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테스트용 기판을 딱딱한 바닥에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씩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충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솔더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확인하는 정말 혹독한 시험입니다. 충격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순환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자기기는 켤 때마다 뜨거워졌다가 끄면 다시 차갑게 식잖아요. 이런 온도 변화가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 금속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솔더에 미세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이 테스트는 그걸 미리 알아보려고 영하 40도의 냉동고와 영상 125도의 오븐을 수천 번 오가게 하는 그야말로 수십 년의 세월을 단 몇 주 만에 겪게 하는 극한의 테스트입니다. 이 두 사진에 보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은 이 모든 혹독한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솔더 조인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금이 쫙 가버린 실패한 조인트의 모습이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런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합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솔더에서 납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독성 때문이었습니다. 환경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였죠. 둘째, 그 빈자리는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한 주석, 은, 구리, 즉 SaC 합금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매일 믿고 쓰는 이 스마트 기기들의 놀라운 내구성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지독한 테스트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그저 전자기기 속 작은 땜납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솔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환경 문제부터 화학, 재료공학, 심지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경제 문제까지 얽힌 정말 거대한 혁신의 드라마가 숨어 있었죠. 우리의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작아지고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과학이 우리의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